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 대선이 2024년도 11월 달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고. 자, 우리 한국의 대선은 2027년도에 윤석열이가 탄핵되지 않는다면 2027년도에 대선이 있는데요. 약 한 3년 정도 조금 덜 남았죠. 한 2년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남았는데, 3년은 안 남았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부통령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최종 추인됐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든든한 지원을 다짐했고 과거 트럼프 진영 인사들까지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시카고 현지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자, 지금 해리스가요. 1964년생입니다. 1964년생이죠. 자, 이재명이 우리 이재명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나이가 1964년생입니다. 같은 동급이죠. 64년생입니다. 1964년생. 자, 1964년생이 같은 이재명과 같은 출신이죠. 하지만 해리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자기 아버지가 교육자고 자기 어머니도 부유한 집안이고 해서 금수저 출신이고요. 금수저 출신인데 반면에 이재명은 흑수저 출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전당대회 첫날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의 대스타이자 시카고의 만약에 정치적 트럼프가 집권한다 칩시다. 과연 제가 이거 추리인데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우선 무슨 일이 있냐면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남잖아요. 2년간 남는데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사업가. 이 사람은 사업가라고. 쉽게 말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다. 이익을 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할 사람이죠. 트럼프가 이 사람이 재산만 해도 아주 수십조, 우리나라 돈으로 가야 수십조 돈이 억만장자인데 또 나이가 많잖아요. 78세가 나이가 80세가 못 다가오는데 나이 많은 거는 그따 치더라도 그러나 해리스하고 18년 차예요. 18년 차. 자, 18년 차인데 윤석열이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자, 검사 출신인데 해리스가 검사 출신이에요. 해리스가 검사 출신인가 싸워가지고 있다 보면은 염증이 있어요. 검사에 대한. 윤석열이가 검사라 했잖아요. 그러면 바이든하고 윤석열하고 맺은 모든 것을 트럼프가 파기할 수가 있어요. 파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같은 또 유형이 뭐냐면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법 리스크가 100% 종이 한 장 차이죠.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죠. 뒤집으면은 흑이 되고 뒤집으면 백이 되고 쉽게 말하면 흑이 백이 되고 백이 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법원입니다. 법원이 백을 흑으로 만들고 흑을 백으로 만드는 것이 말 같아 붙이기 많은 거예요. 특별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에는, 예?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에는 애무모호합니다. 뭐 이번에 그 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김문기를 골프도 치고 외국도 같이 가고 했는데, 이재명이 그때 당시에 대선 당시에 그 얘기는, 모른다는 뜻은 그 사람 자체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뭐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이 알게 됐는데, 이재명이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어디 우리가 여러 살아다 보면 우리 동창들도 여러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 한 번 만나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까마귀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 기억이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은, 김문기 죽을 사람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왜 그리 이야기했는지 저도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같으면은 안다, 난 알지만 가까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또 이재명 나름대로 또 자기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그런 사연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25일 주장한 걸 두고 생중계하자 지역적인 했잖아요. 문제에 몰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판단되는데, 한동훈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의견까지 드린 생중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보 공작까지 넣자 그랬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받았잖아요. 그거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한동훈가 얘가 생중계 하락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머리는 좋은 사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사람을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진실한 가슴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한동훈이가 생중계 정의가 뭐냐?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100%는 맞는지는 몰라도,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은 제보 공작 의혹도 받아들이겠다고 자, 했습니다.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자, 생중계. 국민의힘이 내재적인 한계를 뚫고 20살 나라를 지키던 청년의 죽음, 그 진실을 밝히고 그 죽음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규명할 수 있다면 어떤 제안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대표 회담 전까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중계 하작하는 진짜 그 정의가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한동훈하고 지금 그 관계가 매끄럽지는 않잖아요. 매끄럽지는 않은데, 특검을 받으면 윤석열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거부권 행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그걸 맺는다 그러면 두 사람 관계도 삐가 완전히 틀어질 뿐더러, 한동훈의 입장에는 제가 판단할 때, 한동훈 대표가 역제안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모두 받겠다고 했으니 최상병 특검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훈표 특검 법안이 아예 나오지 못할 거란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현 조국 혁신당. 자, 윤석열이가 윤석열한테 눈치 보이잖아요. 눈치 보여. 이 생중계를 하면은 눈치 볼 일이 없다 이 말인데, 왜?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전 국민이 보면서 이 특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서는 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중계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또 그 한동훈이는 그 자기의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판단됐을 거고, 민주당 역시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말을 못합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없으니까 받아도 되는데 조금 처음에는 불쾌했지만은 뭐 꼭 하자하면 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머리를 쓴 겁니다. 이거 신의 한 수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이 신의 한 수를 윤석열이가 못 빠져나가도록 만들려 하고 딱 생중계 하는 거예요. 생중계 해가지고 특검을 많이 하나 민주당하고 둘이 합의를 봐버렸다. 국민의힘과 합의를 봤는데 8명만 넘어오면 되잖아요. 8명만. 한 10명 정도만 넘으면 돼.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는데 한동훈이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10명은 안 되겠어요? 지금 현재 당 장악을 못했지만 10명 정도는 무조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윤석열이는 내려와야 됩니다. 자, 한동훈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당시에 민주당에서 앞장섰잖아요. 어? 박근혜 탄핵할 때도 국민당에서 앞장섰습니다. 앞장섰는데 민주당이 노무현 탄핵할 때는 민주당이 반대를 많이 했죠.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저걸 했는데 벽을 처리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27%밖에 안 돼요. 20%대예요. 20%대면은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그 김종인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신당을 차려 나간다. 신당 차리면 윤석열이 27%인데 그거 누가 따라갑니까? 따라갈 사람 없어요. 따라가봐야 그거 뭐 빚조금 개살구고 오합지졸이고. 그래서 신의 한 수를 던진 거는 맞는데 그게 특검만 발의가 되면은 한동훈이는 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인기 부각됩니다. 부각되고 또한 민주당도 같이 공정공생이 되는 거예요. 단 죽는 건 누가 죽느냐? 윤석열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중계를 던졌는데 그 정리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딱 그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꼭 이 일을 만들려고 하면은 딱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회동해가지고 자 뭐 이렇게 해서 좋다. 이거는 내가 양보하고 이거는 넣자. 뭐 쟤보다 넣자. 오케이 좋다. 그러면 제 3자 특검 누가 할 거냐? 법원장 그건 안 된다. 거기 뭐 제 3자 특검으로 됐잖아요. 그거 뭐 변호사 쪽에서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그래가지고 하자는 걸로 판단이 되면은 한동훈이는 다소 이재명한테 지지율이 넘어가지는 못하지만은 자기의 입장은 공공하게 자리를 어느 정도 매김할 수가 있다. 차후에 뜰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러고 한동훈이는요 국민의당에서 절대 대통령이 안 됩니다. 만약에 오세훈이가 나온다 해도 국민의힘에 대한 염증을 사람들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세훈은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잖아요. 오세훈도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안 돼요. 이재명에서 가려면 저는 뭐 사법 있었고 하는데 정가 4번 가는데요. 이재명이 젊은 시절에 술 한잔 먹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음주운전 있었어요. 음주운전 없는 사람들 없어. 먹는 사람 치고 누가 없는 사람 거의 운 좋게 빠져나가지고 안 걸린 사람 있겠지만 한두 번 다 걸린 게 있습니다. 저도 뭐 음주운전 법적으로 걸린 건 없지만 옛날에 술 한잔 먹고 처음에 음주운전 했을 때는 저는 경찰관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20년 전에 25년 전에는 음주운전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인권 활동 했잖아요. 인권 활동 하다 보니까 집회 시위로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사법고시에서 검사 사칭 했다 그러잖아요. 검사 사칭은 검사 사칭이 아니고 이제 비슷한 그런 유행을 이제 던졌는데, 젊은 혈기고 나이 20대가 사법고시 패승했으니까 뭐 내가 판검사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사칭이다. 그러고 또 부모인데 부모는 형수인데 욕했다는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형수인데 욕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엄마 형수하고 형이 형수하고 못 살도록 그러는 거예요. 거기 성남시장 할 때 거기 뭐 찾아와가지고 뭐 정탁도 하고 거기 공무원들도 괴롭히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 형이 약간 정신적으로 사이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그 당시 한나라당 그 무슨 뭐 지역 그 자리 하나 깨차고 있었는가 봐요. 그게 한나라당인데 근데 이재명은 민주당이잖아요. 형제간에도 서로가 이제 그 뜻이 안 맞으니까 이재명 보고 양보하러 하는데 이재명이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자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건데 성남시장 자리 놓고 니 포기해라 내가 나갈게 그건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이 이재명이 뛰어나게 드러났잖아요. 이재명이가 그래 이재명이 드러나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고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붙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됐고 이재명이 당시 두 번이나 됐죠. 성남시장 되고 그다음 경기도지사로 1,400명 인구면 우리나라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3분의 1 예? 정도의 그 수도권이죠. 경기도 거기 1,400만 경기도지사에서 전국 지사에서 1위 했어. 1위 그러고 이 계곡 철거가요 그 경기도의 그 외곽의 야영장에 계곡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 말로만 해도 수차례 박근혜 이명박 있을 때 그 처리 못했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처리 못하고 거기 그 전두환 있을 때도 그 처리 못해 노태우도.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딱 그걸 설득을 시키고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고 그 지역 화폐도 이재명이 그 머리에서 나온 거고 그 사람이 행정적으로 천재명이에요. 천재명.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됐는데 제가 이해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이가 생중계는 윤석열이가 못 빠져나오게끔 요걸 해야 할 수도 없고 자기하고 당대표를 끌어내려야 끌어낼 수가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생중계를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 딱 바로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이거 신문사 언론에도 그 이야기를 못했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자면 민주당에서 이번 최고위원회 됐잖아요. 김민석이, 전현희, 그 다음에 그 김병주, 한준호, 그 다음 김병주, 이현주 이렇게 5명이 됐는데 정봉주 6위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봉주는 민주당이 영린을 건든 거예요. 이재명 8위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이재명 8위 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은 대통령 되어서 안 된다. 이거는 민주당 전체 당원들하고 민주당 전체를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주고 영린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끌어내린다? 그건 바보잖아요.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힘을 합세해서 정봉주를 끌어내리고 이현주를 올리고 전현희를 올린 겁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내부를 갖다 정봉주가 그 입이 햇끝이 옛날 말이 있어요. 햇끝, 먼끝 세 가지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햇끝을 함부로 말을 햇바닥 잘못 놀래가지고 이거 바보지 바보. 그냥 이재명 8위를 한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자기가 속으로 1위에서 2위를 넘어가니까 이재명한테 좀 서운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은 야 김민석이는 표가 왜 이리 안 나와? 그 말 한마디에 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정봉주가 지금까지 실언을 많이 했잖아요. 국회의원 공천 받았다 떨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 지금과 같은 그런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요. 사람은 다른 것보다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욕 한마디 했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리를 건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 자식, 니 뭐 잘났어? 그거 원수심 관계 빨리. 말을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정봉주 입장이 됐을 것 같으면은, 그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밀려도 순리대로 5위권 안에만 들면은 자기가 또 최고위원 그 자리를 맡아야 됩니까? 원내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냥 감지덕지지고 그 5위권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자기 사자 살리면은 나중에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정봉주 같은 사람도 잘하면 한 자리 줄 수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뭐 어디 장관 자리는 못 주더라도 자리 하나는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영리를 건드는 거 내부터라도 대문 이재명 그 정봉주 끌어내리고 싶고 실질적 되면 죽이고 싶죠. 온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해가 대통령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초를 친다는 건 말이 됩니까? 그건 미꾸라지 한 마리 홍탕물을 흘리킨다고. 그러니 그 인간은 쓰레기는 갖다 내다 버려야죠. 내다 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고 여기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여름에 성공했잖아요. 김정리 하는 얘기가 김정리 이 사람이 나이가 노인장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책사 쉽게 말하자면 책사의 책사 그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노인네 치고 그러고 머리도 회전도 잘 돌아가고 또 상황 판단을 잘 읽어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한동훈한테 뭐 조금 이렇게 호감을 가지다가 지금은 한동훈도 안 된다는 걸 한번 자기가 압니다. 아니까 지금 다시 이재명이는 법원과의 싸움이지 누가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없다. 딱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됩니까? 오세훈 게임 안 됩니다. 김경수 게임 안 되고요. 김동영도 게임 안 됩니다. 김부겸도 게임도 안 되고.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누가 있어도 게임 절대로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 게임. 그래서 이재명이 대표가 왜 돼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참 불쌍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고향이 경북 안동 시골에서 아주 오지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성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새벽 시장에 성남에서 일하고 리아카를 끌고 와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자다도 아들아 나오나 하면 옛날 같은 막 삐삐 쳤겠죠. 그럼 뭐 나가 자다도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 아버지 하는 일에 도와주고 자기 엄마는 또 화장실 청소했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거를 나부터라도 참비스러가 그런 말 못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살아온 길이 이렇게 살았다. 초등학교에 나와가지고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팔까지 부러지고 팔까지 부러졌잖아요. 지금 장애인 돼 있잖아요. 지금 6급 장애인 뭐 한 그 정도는 한번 됐겠죠. 내 생각인데 5급이나 그렇다고 뭐팔 저거 됐다고 머리 회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머리는 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고 뭐 이 사람들 에피소드가 그리 크게 못한 게 없어요. 윤석열의 사법고시 9번만 됐지만 이재명의 사법고시 3번만 됐어요. 그것만 봐도 머리가 누가 나왔습니까? 그러고 판검사를 갈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걸 포기하고 인권 변호사를 가가지고 그때부터 대동세상 없는 사람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물론 대통령 한다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남시장 되고 경기지사 되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큰 꿈을 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대장동 개발 5,500 항수하는 거 역대 처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걸 항수해 본 적이 없어요.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5,500을 받아가지고 성남시로 돌려줬잖아요. 그런 이재명의 그 머리가 그렇게 타고나고 뛰어난데 그걸 몰라주고 윤석열이 같은 그런 무지지하는 자기 마누라 그 여자가 뭐하는 여자예요? 콜골이잖아요. 뭐 실제로 직업 여성은 아니더라도 그 한때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라마다 호텔에서. 그리고 그 주가 조작이 뭡니까? 그 당시에 23억이면 한 10몇 년 전에 23억이면은 지금 금액만 뭐 50억 정도는 되겠죠. 그걸 그 개미들한테 그 피눈물 나는 개미 돈을 빨아먹은 그는 아주 여자에다가 허위 경력, 허위 이력, 거짓말 해가지고 뭐 전부 그러고 얼굴도 짜집기를 해가지고
물론 얼굴은 뭐 성형 수술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자신을 완전히 180도 바꿨잖아. 이름 바꿔고,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꿔가지고 새로운 인생 살려고 검사 또 검사 동거했잖아요. 검사 또 그 탤런트하고 또 김범수 탤런트하고 또 살았죠. 동거했잖아요. 이 둘이 동거하고 그 나머지 검사 됐고 있는 살아는 그걸 윤석열이 같은 자식이 이 바보투님이 나이가 원래 64살이에요. 윤석열이 원래 60년생입니다. 60년생 64살입니다. 60년생인데 이 바보투 머지리 투님 나이 10년 전 차이 나니까 젊은 여자가 좋아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얘는 작전 쓴 거예요. 검사니까 검사를 손에 쥐야. 검사 지금까지 상대해 보니까 검사가 막강을 하거든. 왜? 검사는 기소권이 없어요. 누가 기소시킵니까? 자기가 자기 기소시켜요. 식구가 식구 잡는 거 봤습니까? 검찰들끼리는 절대 기소가 없어요. 저도 무서부리. 대통령보다 더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 시대, 탄핵 시대 블레드 갔을 때 검사들이 팔짱 끼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당신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아. 한벌로 하면서 깠단 말이에요. 그 말을 진짜 검사고 제대로 배운 사람 같으면, 아이고 대통령님 어쩌다가 참 이런 일 오셨는데 신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당신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아. 아주 금방 싫은 새끼들, 아주 금방 싫은 자식 아닙니까 그 행동이. 그래 국민들 대사기했잖아요. 공정 상식을 앞세워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들에게 정의롭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정의로운 나라, 개뿔 같은 정의로운 양평 고속도로 전부 그거 진로병행식 누가 했어요? 국토부에서 원혜령이가 하고 저 작품 아닙니까? 같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구, 특히 대구 경북 윤석열이 국민의힘당 지지하시는 대구 경북, 저도 경상도지만 자숙해야 돼요. 지금 발전성이 민주당에서 진보 쪽이 오히려 발전성이 진짜 보수는 누구나요? 민주당입니다. 지금 이것도 말이 많잖아요. 뭐 대한민국의 역사가 뭐 1948년 정부 수립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1919년 상해 대한 독립으로 운동을 해서 그게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잖아요. 4월 달에 1919년도에. 그런데 1948년도에 됐다 하는 그 만대로 이때 치하에 36년 치하를 고통 걸 생각하면은 내 형제 내 마누라 쉽게 말하자면 마누라 언니 오빠 할 거 없이 다 불려가지고 총살작 당하고 몸 주고 몸 당하고 그런 아주 야비한 일본한테 아버지 탄광에 불러가지고 그 고철 걷고 노임도 못 받고 그 할머니들 봐요. 위안부 할머니들 봐요. 지금 다 죽고 지금 한 몇 사람밖에 뭐 한두 사람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 보상도 제대로 하고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거 일본. 여하튼 윤석열은 대통령이 돼서 안 될 사람을 대통령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자숙을 하고 이제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만 마음 같았으면 때로는 내가 대통령을 했으면 싶은 그런 내 자책을 했어요. 왜? 내가 좀 제대로 공부를 했고 저는 조건이 좋았어요. 저는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조건도 좋았고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근데 그 살아오면서 중간중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죠. 마이너스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은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가족들 다 애들 다 잘 때 있고 부인도 곁에 같이 생활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이 사람에 대한 진실은 모르겠지만 그 흑수저 출신의 불굴의 의지를 딛고 거기까지 왔다.
여러분들 그거 마시고 이재명 대표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 국민들을 배신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없이 살아봤잖아요. 없는 거 배고픔 서러움을 살아온 사람을 이 사람이 그게 국민의 아픔을 그걸 모르겠어요. 고통을. 윤석열이는 그런 고통이 없잖아요. 무소불위잖아요. 자기가 뭐 검사인데 기업들이 누구가 어느 누구도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면 다 뭐 백을 흙으로 만들었고 흙을 백으로 만드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무소불위니까 어디 뭐 눈사람과 술 한잔 먹어도 뭐 윤석열 술 좋아하잖아요. 뭐 양 주고 뭐고 뭐 몸에 좋다 하는 거 선물 안 주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충성 안 한다 하는 뭐냐면 지후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 다 국민들 자기 발바닥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시켜 나왔으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안 섬기잖아요, 지금. 정말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내가 좀 다 이야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